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아직 뭐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두뇌를 덜 쓰게 되면은 두뇌 대화가 좀 빨리 오는다는 그런 말이 있을 거여서 두뇌를 훈련시킬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반대죠.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두뇌가 편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이제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헬스클럽에서 우리가 훈련하듯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내 두뇌를 훈련시킬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벨뷰에 다니는 이제 나이는 좀 있으신데 대학생 한 분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보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했습니다. 당시에 시작할 때는 설마 코딩을 거의 안 했 분이죠. 코딩을 거의 안 해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상당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는 틱택토크 하나 있고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게임들 다 만들었습니다. 실제 게임을 한번 실제 해보면서 이게 뭐 코딩한 내용, 코딩 안을 보여줄 게 아니라서 사실 코드를 안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안 보고 실제로 그 프롬프트에다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결과를 보고 또 프롬프트를 넣고 이렇게 계속 돌려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제 한번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각자 뭐 많이 안 해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바이브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바이브로 만든 이 게임하고 제 게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좀 개선할 건 없는지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아마 제가 그분한테 전달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에 대한 소개는 사실 생각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 다 아셔갖고 우리 계속 쭉 우리가 같이 활동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예, 저는 뭐 그 한국에 있다가 또 이 시애틀에 와서 아마존에서 지금 그 어플라이 사이언티스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매니지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대학생분이 개발하면 제가 옆에서 코치를 한 번씩 해주고 또 요 서버에 올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학생이 한 거고요.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잘 개발할 수 있나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2플레이하고 1플레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2플레이는 이게 보드 게임이다 보니까 친구하고 만났을 때 둘이서 할 때는 2플레이로 해서 그냥 둘이서 하는 게임 그것도 있고 그다음 브레인 트레이닝은 사실 친구가 없을 때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 만나고 하면은 그 재미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 지고 이기는 게 사람 사이에 좀 생겨갖고 조금 약간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AI한테는 뭐 아무리 저도 사실 괜찮고 그래서 원플레이 AI하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게임은 또 들어가 보면 또 사람이 없어갖고 내 레벨에 맞는 사람이 또 실제로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AI하고 게임을 하게 되면 항상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딱 하고 이렇게 하고 비겼네. 그래서 이 틱택토 게임은 뭐 조금 원리만 알면은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누가 한 사람이 장난 비기니. 근데 약간 정신줄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지거든요.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진단해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쉬운 게임이고 근데 사실 제가 옛날에 이제 강화학습으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강화학습으로 만든 건 아니고 민맥스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그것도 AI가 다 가르쳐가지고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강화학습으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강화학습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AI 훈련을 시켜. AI를? AI의 학습 방법. 그러면은 그 AI 트레이닝 말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거를? 튜닝이라 그러나요? 파인 튜닝으로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AI는 좀 옛날 AI죠. 옛날 AI요? 지금의 AI가 아니고 옛날 고전 AI. 딥러닝. 예, 알겠습니다. 딥러닝. 그래서 헷갈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쿠키 이게 처음 요즘에 틱톡을 질문해도 되는 거예요? 틱톡을 처음에 이거 만드실 때 제가 아까 좀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머리 지능을 브레인을 좀 돌려야 되겠다 노화를 방지하고 안 놓도록.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또 이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말로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뭘 사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단계를 조금 어떻게 이거는 말로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로만. 그럼 알고 계신 거네? 이거 원래 틱톡 게임을? 이 AI가 알고 있죠. AI가 알고 있어요? 말로 해줬더니 딱 틱톡 하니까 제가 알죠. 그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훈련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AI가 틱톡 하니까 뭐 나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아까 또 말씀드린 저는 이제 옛날에 이걸 만들어 보려고 강학습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AI가 안 한 거예요. 이건 강학습까지 할 필요가 없다. 민맥스 알고리즘 해라. 그리고 제가 다 좋은 질문하십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어느 날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하고 이제 수준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비기너 이게 전혀 이제 코딩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것만 전혀는 아닌데 코딩은 거의 안 해본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자바를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일부가 거기서 자바를 배우다가 거의 뭐 거기서 숙제 정도 하는 상황이었고 코딩을 그 전에 해본 적이 없고 바이브로만 만든 이 게임을 저는 해봤습니다. 게임은 해봤는데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번씩 학교에서 이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해서 이제 이 보드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다고 막 해서 실제로 이제 피지컬하게 했던 건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랬는데 금방 이렇게 만들고 UI도 보면 상당히 재밌죠. 그냥 내 몸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드판처럼 이렇게 얘가 이렇게 두면은 내가 돌 수 있는 곳을 또 표시하게 했어요. AI가 여기 한 건데 왜냐면 원래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좀 제가 이렇게 베이직 모드 처음에 이제 이걸 전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 게임에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 게임 이렇게 AI 방식으로 하면 내가 배울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누르면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더 넣을 데 없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AI가 넣습니다. 이게 검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눌러가지고 이거 2라는 건데 2점이에요. 내가 2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딱 보면 어떤 데는 4점짜리가 있잖아요. 4점에 넘으면 이거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규칙을 잘 모르겠는데. 규칙은 뭐냐면은 같은 되게 심플해요. 같은 색깔을 이렇게 연속으로 놓거나 아니면 같은 무늬를 연속으로 놓거나. 그러면은 연속으로 놓는데 6개인가 그러니까 6개를 놓게 되면은 10점을 줘요. 6점. 6개를 놓는 게 우리 쿼클인가? 쿼클, 네. 이게 어디서 저는 처음 봐갖고. 저도 예. 보드 게임이 있어요. 누가 하는 거야? 어디서 나온 기원? 기원은 모르고요. 보드 게임 미국에서 웍스 같은 데 가면 팝니다. 여기서 해요. 네, 저는 해봤어요. 이렇게 보드 놓고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이게 너무 심플한데 또 전략을 써야 됩니다. 네, 재밌어요. 다음에 우리 한번 해보죠. 그러시죠. 근데 여기 해도 돼요, 여기서. 둘이서 해요. 모양도 그럼 다 똑같은 거야,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색깔도 네, 맞아요. 입체는 아니라서 조금 그 부분은 이거 입체는 아닌데 원래는 입체지. 근데 뭐 쭉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것도 가르치고 얘는 나오면 안 되고 얘는 나오면 되고 여기 또 클래스가 있으니까 하면 이제 AI도 상당히 잘하더라고 여기서는. 이 게임이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급 모드로 하면은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참 훈련하기 전에. 저도 겨우 이길 때 있고 질 때 있고 그 정도. 요건 재밌습니다. 게임 자체가 재밌는 게임이 재밌고. 그래서 보드 이거를 만약에 로지컬리 그 코딩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우리. 그렇겠죠. 예. 규칙도 많고 뭐 이제 UI도 만들어내고 아마 힘들 거예요. AI가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밤늦게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늦게까지 하고 재밌어가지고 작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코딩하면서 느꼈던 옛날 우리는 재미가 있는데 그 코딩 하나 고치고 이제 이거는 프롬프트로 고치는 거죠. 프롬프트도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즈 AI는 뭘 써? 스크립트로 앱으로 써요? 아니 써는 이거는 다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 AI 프로그램이 클라우드나 서버 한 거. 이거는 학생이라서 제미나이가 제미나이로? 대학생. 재미나이 웹에서 만든 거예요? 제미나이 CLI로? 그 두 개 다 썼어요. 두 개 다로? 네. CLI하고 몇 학년이? 지금 3학년인가 아니 2학년. 나이는 좀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브레인 트레이닝 사이언스 이게 그 각자 만드신 분들이 다 같은 사람 한 분 다. 네? 한 분이 다. 한 분이 다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서 이거 이 8개를 플랫. 그럼 아까 김성진님이 만드셨다고 한 게. 직접 이건 제가 만들어서 예시를 보여줬죠. 이렇게 아무데나. 근데 나 이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보여줬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그 처음에 시작은 제미나이에 보면 이렇게 HTML을 만들어주잖아요. 예. 옆에 보여주고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CLI로 해서 조금 더 고치고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올려줘. 요새 지금 아마존에 올라가 있어요. 네, 아마존. 앱으로. 그러니까 그 사전 지식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거. 퍼블리시하는 거는 성진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거는 요즘은 되는 것 같아요. CLI 써서 그죠. 예, CLI 써서. 가격이 근데 아마존 또 가입하고 클라우드 그 하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다들 이게 다 완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좀 의견들을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고 다 또 오슬로는 오래된 건데 아주 오래 전통적인 게임이고 나머지는 뭐 현대 게임인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차이니스 체크도 재밌고 그 제가 했던 건데 멀티플레이도 되나요? 멀티플레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두 사람이 접속해서 할 수 있나요? 접속은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같은 앉아서. 컴퓨터에서. 여기는 이 포플레이 질문이 좀 많이 생기는데 UI라든지 UX 뒤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게 그 제미니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미나이하고 제미나이 CLI 코딩은 전혀 없이 코딩은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되니까 코드를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 아니 막 복잡하게 쓰면 돼버리고 내가 개발을 하면서 조금씩 받았을 때는 코드를 뭐 고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계속 말로 해서 쌓여져 버린 코드는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제미나이가 코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미나이, 챗GPT 같은 제미나이 그게 들어가서 챗GPT하고 제미나이 같은 거잖아요. 가가지고 코드를 짜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코드를 짜줘. 그럼 코드가 나오면은 옆에 이제 실행하는 화면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걸 보면서 동작이 이상하면 좀 고쳐달라 말로 계속 하는 거. 근데 지금 그런 거는 다 코드는 뭐 리드미도 주고 코드 다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웹의 뷰를 프론트엔드로 좀 하려면 그 앱을 결국은 코드 자체를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이 뭐 UI가 있어야 되고 뭐 스타일 시 연결돼 있든지 뭐 지금 저렇게 아이콘이 돼 있든지 어떤 UI 이런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제미나이가 프롬프트로만은 못하잖아. 아니면은 뭐 그것까지 다 짜가지고 아예 다 만들어 준 걸 지금 이렇게 그렇죠. 연결을 도메인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다 건가요? 이거 지금 전체 브레인 트레이닝 사이언스란 요 지금 8개 앱들이 전부 다 그 전체 구조를 다 짜준 거예요. 사실 하나씩 넣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내가 뭐 그렇게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지 됐었는데 요즘은 만들어달라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더라고.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지 그냥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2개를 해봤는데 저도 2년 전에.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AI 스튜디오에서도 하고 프롬프트를 하고 근데 그래도 뭔가 지식이 있어야 이게 왜냐면 뭐 지금 여기는 브레인스토밍이니까 모르겠어요. 걔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사실 되거든요. 계정만 있으면 뭐 파이어베이스 아예 그냥 도메인 그냥 지가 해가지고 해도 되니까. 근데 그게 그러려면 약간은 하려고 한 애가 진짜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뭐 할 텐데 그게 전혀 아니 반대로 그냥 처음 아무것도 없는 지식이 있는 저는 틱택톡 정도에 머물고 물론 적어도 없었겠죠. 좀 약간 그러니까 게임 지식 말고 이걸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결국 완성된 프로덕트로 하려면 전체 이걸 그럼 어떻게 보여주겠다라는 게 계획이 있어요. 계획서라도 리퀘어먼트라도 프롬프팅을 해줘야 나 이런 거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걸로 하실래요 저것을 하실래요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결국은 이 AI의 의견을 쫓아서 그냥 해가지고 나온 결과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리죠? 하나가 거의 만들어지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고 하나가.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좀 수정을 조금씩 하긴 했는데 주뼈대는 한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이렇게 여러 방학 동안에 벌써 1년 정도 됐네. 작년 여러 방학. 이게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붙여오는 거네요. 컬렉터.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하나 한눈에 보이고 뭐 어떤 설계나 디자인적인 거를 하다가 이게 자기가 이렇게 계속 찾아가서 만들어진 거네. 그러면은 전체가 그러면 한 거의 뭐 얼마나 여러 방학을 다 한 것 같아요. 한 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자기가 만들어서 또 직접 하면은 또 다른 사람 옆에 사람 하게끔 하면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다른 거. 네, 질문. 저도 그럼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는 진짜 뭔가 이 앱을 한번 개발했던 경험이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지시를 하든가 AI가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든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그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냥 이거 그냥 웹에 표시되게끔 해줘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자기가 알아서 다 뭐 결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디시전을 내리는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기능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대학생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라면 코딩 지식 전혀 몰라도 근데 예전에 이런 게임 이거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줘 뭐 그 게임처럼 해줘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 커서 정도 깔 수 있는 정도 실력이면 코딩을 몰라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목적은 한번 자기 스스로 테이스트하는 게 더 컸던 것 같네요. 이걸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 처음에 신기하고 재밌어서 한 거지 한마디로. 예. 여기서 그럼 성진님은 어떤 거를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이거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 처음에 틱택톡 만드는 거 해주고. 한번 만드는 거 시범 한번 보여주고 근데 만든 거를 퍼블리시하는 과정 그 정도. 제미나이 자체가 뭐 하다가 막히는 거 또 물어보면 가르쳐주잖아요. 예. 선생님이자 뭐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분도 취미로 하신 건가요? 학교 다니면서 학습 개인 학습 목적으로. 자바 배우는데 그 배우다가 그 자바 배울 때 이거 제미나이 많이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할 때니까 이거는 HTML로 다 해야 되니까 이거는 HTML. 처음엔 자바 배울 때 그때 했던 코딩 실력까지 좀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게 커지고 나니까 코딩은 손댈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게임 할 수 있는 링크는 슬랙에 있을 테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이제 멤버들의 프로덕트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할 건데 거기에서 사용해 보시고 이제 의견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은 지금 계속 이걸로 하고 계실 계획은 있어요? 이거만 다른 거 이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안 하는 거? 한 번 이렇게 재미로 경험 삼아 했던 거고. 또 여기 보면 하나 하나 보여주는데 몰 스트럭처 이건 또 최근에 한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안에 있으니까.
예. 뭘 지금 스트리트? 바이오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최근에 한 거고, 예, 네. 그것도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예, 의견 들어볼게요. 예, 그럼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통로가 있으면 되게 의견 오늘도 공유하고 한번 할게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올까 했는데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이 있어요? 그 벨뷰도 밤에 수업. 오늘 저희 세진님도 내일 뭐 일이 있다고 해서 못 오지 그랬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질문, 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 예, 해주세요. 예. 혹시 그 사용자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사용자를 기회 혹시 노력해 보신 게 있는지 그런 이거 저기- 아직 그게는 아직까지는 안 해봐. 사용자까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싶어서 그냥 그 올려놓은 것도 그냥 그 연습을 올려놓은 거고 아직 사용자 모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럼 다음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단계는 좀 더 그 브레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좀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또는 아니라도 이제 이렇게 에이전트를 많이 쓰게 되면 거의 머리가 안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루 종일 그냥 에이전트한테 그 머리를 배우고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서 우리 헬스 하듯이 한두 시간 시간 내서 또 이걸 쫙 하면서 두뇌를 좀 훈련하고 뭐 이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은 그게 좀 이걸 몇 시간 하루 몇 시간 했더니 그만큼 브레인이 좋아진다 이런 결과가 있냐 자, 그러면 굉장히 화제가 되잖아요. 그 지표를 IQ 측정기를 하는 거예요. IQ 측정기. 아니 근데 해보면 얘가 실력이 늘거든요. 이 게임 여기 실력이. 이 게임을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시중에 없어요. 현재.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많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주목받기가 이미 돌아가. 처음 만들 때 그럴 목적은 없었으니까, 없었어요. 그죠? 그냥 개인 관심이 있어서 만든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아이디어 드리면은, 제가 이제 같이 그 관여하고 있는 비커그라는 NGO 같은 데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뭔가 또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뭔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학생들 브레인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시중에 있는 그 전문 원래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의 시장 조사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좀 따올 수 없나요? 그렇죠. 이걸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그렇죠, 거는 했겠죠. 그렇죠. 예. 그걸 좀 빌려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건 또 그런 건 어떠냐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8개나 초이스 정도 그런 뭔가 좀 조금이라도 뭐가 한 플러스 알파가 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주목받을 뭐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생각하는 건 좀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으면 쪽으로 쏠릴 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죠. 이거 지금 녹음한 거 나중에 트랜스크립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이제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온라인에 또 민수님은 혹시 뭔가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새벽 3시쯤에 어떤 유저가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밤이니까 아무리 온콜인 사람이 연락을 잘못 써서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아침 한 8시, 9시까지 문제가 계속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서버를 들어가서 봤는데 자꾸 왜 로그를 못했나를 막 찾아보는데 한 2시간 걸리고 결국은 관련 서버 하나가 CPU가 98%가 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리스타트하고 재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결했는데 결국은 한 몇 시간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AI를 써가지고 자동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지가 한번 알아서 재시작도 하고 이런 걸 한번 이제 어떻게 해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MVP로 일단 그냥 한번 데모 버전을 한번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민수님이 관심 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걸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민수님이 샌프란시스코에 IT 쪽으로 공무원으로 계신데 뭔가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뭐 지금 그 이슈에 대응하고 그쵸 새벽에 있는 이슈에 대응하고 아니면 그 미리 예측해서 어떤 뭐 하여튼 그 이슈에 미리 예측하거나 즉각 대응하거나 그런 이슈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에이전트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아마 고민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진님 발표하셨고 또 제가 지금 얘기할 거 있고 그 다음에 각자 돌아가면서 프로덕트 이야기할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세 번째 각자 자기 프로덕트 이야기할 때 그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죠. 그리고 좀 전에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다른 분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시스템 디자인
하고서 코딩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바로 코딩하기 전에 AI하고 이렇게 팩을 만들고서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때 벌써 이게 작년 여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 한 줄 치고 코드 한번 나오고 코드 나와봐야 코드를 보는 건 아니고 결과 한번 보고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프롬프트 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계획 짜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다른 쪽이랑 부트캠프, 바이브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있고 프롬프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있는데 스펙 드리븐은 미리 디자인을 철저하게 짜서 그 바이브 코딩을 시작한다라는 철학이고 프롬프트 드리븐은 아니다 그냥 먼저 프롬프트부터 시작한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거부터 시작해서 방금 선진님이 얘기했듯이 그 결과들을 보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뭐 이런 두 가지 접근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도 작년 말 정도 중순 이후에 나온 것 같은데 그 깃허브에 보면은 스펙킷이라는 레퍼지토리가 있어요. 그런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대단히 회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롬프트 드리븐 쪽에 더 일단 시작하자. 나머지는 AI한테 맡기자. 지금 AI가 못하면 이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할 거다. 나는 그냥 프롬프트 잘하는 그런 식으로 그 근육만 키우자. 뭐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철학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공유를 잘 제일 하시는 잘 알 것 같아요. 그 공유를 맞아. 제일 바이브 코딩 많이 했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저는 사용 driven, like usage driven development 이런 게 더 그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만들고 쓰면서 생겼던 에러 같은 것들을 다 스크린샷을 떠서 바로 보내요. 이게 이렇게 됐다 고쳐. 이게 이렇게 됐다 고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좀 리모트하게 좀 에이전트랑 또 VS 코드 띄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내가 사용하면서 예를 들면은 그런 기능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용을 하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걸 바로 듣고 바로 고쳐서 바로 뭐 한 15분 만에 디포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사용 드리븐 디벨롭먼트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닐까. 저도 비슷한 생각한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저도 개발자 그 문화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에러가 막 꼬이고 해서 되게 고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러를 고치려고 한참을 생각을 막 했는데 내가 이럴 필요 있나? 지금 여기까지 만드는데 한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이틀만 다시 처음부터 고생하면은 새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요 코드를 계속 개선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프롬프트에다가 지금 내가 발견한 에러를 넣어서 이 에러 발생하지 않게 이 프롬프트 이용해서 만들어 라고 했더니 그 에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예전에 그 사고방식으로 하면은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꼬여 있는데 여기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처음에 요 에러만 요 위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저는 계속 그 사용했던 프롬프트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에러가 났으면 그 에러 나기 전 프롬프트나 아니면 그 발생하기 전인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전전 프롬프트나 거기에다가 이 에러를 플러스 시켜서 이 에러 안 나게 네가 다시 만들어 이렇게 했죠. 저는 뭐 나중에 이렇게 만든 걸 한번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뭐 그때 좀 질문 있으면 얘기할 지금 말씀하시죠. 뭐.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바이브 코딩을 어느 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유튜브 보다가 그 어느 카이스트 교수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 같으면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도 하겠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갖고 진짜 오셨네. 그러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지금 제 거를 만든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만들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또 내가 하는 게 이제 에러가 자꾸 뜨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찍어갖고 이렇게 올려줬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해결을 하더라고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I에도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듣다가 이런 얘기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AI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또 만들어낸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말만 이렇게 해주면 표현만 해주면 만들어내지 상상하는 거 이상. 그래 한번 믿고 이제 한번 해봤는데 진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게 나오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완전 별 세상이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완전 꽂혀갖고 지금 아주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뭐 그래 나 재밌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창발 미팅에 좀 이렇게 참석했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코딩을 그동안에 해오신 분들은 이 생각하는 게 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분들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딱 들어가갖고 그거 해결을 본인이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거든요. 내가 왜 머리 아프게 내가 가서 아는 지식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난 그럴 때 다시 백업해요. 다시 와갖고 바깥에서 줌을 바깥으로 해서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는지 그걸 내가 다시 조정해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오더를 해주면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를 뺄 필요가 힘을 뺄 필요가 있다. 코딩 프로그램 하시던 분들 맞습니다. 예, 그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거 적극 공감하는 게 제가 아까 게임도 저도 따라 해봤거든요. 게임을 제가 예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구조부터 잡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카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방향은 결국은 말씀이 비슷한데 일일이 이거 스트럭처 만들어서 읽어와서 그리고 거기서 또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안 하고 시켜서 결국은 만들어서 그냥 파일 하나를 폴더에다 넣으면 그것도 만드는 것도 시켜서 만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써서 나오는 걸 그냥 써먹으려고 그걸 폴더에다가 넣으면 프로젝트만 열면 자동으로 읽어서 자동으로 전체 그게 다 리스트업 다 되게 하는 거를 그냥 시키면 될 걸 제가 그걸 생각을 해서 아는 한 그러니까 제 리밋에 제가 아는 그 지식과 거기까지만 일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메타 누굴 만났는데 그분은 하드웨어 하는 분인데 모든 TPM 업무를 오케스트레이션이랑 스킬이랑 다 교육을 받았겠죠. 그냥 시키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것이지 이걸 어떻게 구현하겠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알아서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디자인을 제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결국은 어쨌든 됐는데 잘하는 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어딘가 막히잖아요. 네. 마지막에 될 때까지 하다가 포기하고 네가 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데 타입스크립트로 짜더라고요. 그냥 걔도 됐어요. 결국 그게 더 빨랐어요. 제가 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 젠슨 왕이 한번 왔잖아 한국에 왔잖아요. 예. 강의할 때도 그렇게 앞으로의 개발은 어떻게가 아니고 Y로 한다. Y로 왔어. 맞아요. 내가 뭘 원한다. 기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 잘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잖아요. 또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결국에는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순서를 좀 정해야 되고 내가 재밌으니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걸 상품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그럼 먼저 소비자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서 만들면 안 되고 아무도 안 써지. 나는 유익하지만 저 사람 안 유익.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만드는 제작자들은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하고 질문할 필요가 있죠. 뭐 필요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필요는 아는데 뭘 만들 줄 모르니까 그럴 상상도 못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하지만 불편함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사겠냐? 네. 그거죠. 그런 접근을 좀 할 필요는 있죠. 참고로 오늘 참석하신 김성수님은 네. 다음 모임 발표자십니다. 다음 모임 발표하기로 했죠. 지금 아는 게 병인 우리 기술자들이 이제 진짜 오리지널 사실 그런 분이 와야 돼. 코딩 그런 분이 와야 돼요. 사실 애들이 아이패드를 더 잘 쓰잖아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썼던. 지금 처음 코딩 할 때부터 AI를 접하신 성수님한테 우리들이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 쫄아갖고 이거 아마추어가 이제 시작한 사람이 이거 와갖고 괜히 거들먹거릴까봐 배우려고 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주니까 위로가 되네. 예, 잘 들었고 아주 그 뒤에 얘기도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성진님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아까 맞췄어요 지금. 아까 마쳤고 그다음에 우리 얘기하는 거 지금 마쳤고요. 두 번째 안건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민소님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설명할 것 같은데요. 제가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 어디서 하는 거? share. 여기구나.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죠? 거기서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빌더스 라운지 여러 가지 프로덕트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빌더스 라운지 모임을 하면서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니시에이티브, 여기 빌더스 라운지 관련된 기록들을 여기에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여기 이제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오늘 빌더스 라운지 두 번째 모임에 내가 발표할 차례인데 오늘 내가 발표할 내용 보여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내가 오늘 안건들도 다 올려놨고 그 중에서 성진님 발표할 안건, 내가 발표할 안건, 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했으니까 얘가 이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금은 제 로컬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고비스페이스 그 SNS에서 이용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빌더스 라운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유도 트랜스크립을 해가지고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깃허브에 올리면 지금 고비스페이스에서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다른 CMDS와 같이 코호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 일부분이 올라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코호트에서 이거 했는데 그때 뭐 고비스페이스에 대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야? 그러면 알려줘요. 그 SNS에서 고비스페이스에서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기록이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물어봤죠.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얘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안 보이는데 네, 오늘 발표인데 제가 발표할 게 이거죠. GitHub 레퍼지토리 소개 및 활용 계획. 그래서 GitHub 레퍼지토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GitHub 레퍼지토리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로컬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다 올려 놓은 거거든요. 그 링크를 한번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할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슬랙에 올릴까요? 원래 있었는데 일단 네, 슬랙에 있긴 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가르쳐 주고요. 내가 굳이 이걸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죠. 그리고 얘가 이제 AI가 자동적으로 알려주고요. 페이스 1으로 제가 이렇게 계획 세운 거예요. 얘가 그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GitHub에 기록 기반의 Q&A를 하겠다. 지금 질문하면 답변하는 것, 그것을 기능을 구현하겠다. SNS에다가. 그리고 페이스 2에서는 멤버 프로덕트 모니터링 및 자동 매칭을 하겠다. 뭐냐면은 지금 성진님이 만약에 그 게임 만든 레퍼지토리를 공개를 한다면,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자기가 만든 프로덕트를 그 레퍼지토리를 공개한다면 에이전트가 계속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모니터링해서 성진님이 요 기능 최근에 개발했고 민송님이 요 기능 최근에 개발했는데 뭐 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죠. AI 에이전트가. 그리고 성진님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이 막히고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건 여기서 해결했다 그러면 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개발을 할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됐고요. Q&A는 이미 기능이 고비스페이스에 있고 페이스 2는 이미 이제 그거를 같이 개발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 3는 아예 이 빌더스 라운지 모임 코디네이터를 얘가 하는 거예요. 이 코디네이팅 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저도 많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을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또 반영을 해서 안건 만들고 또 오프라인이면 장소 컨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레코딩을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이전트가 이제 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가 나 뭐 하고 있는데 좀 발표하고 싶어 아니면 누구 얘기 듣고 싶어 이런 의견들이 모이면 기록이 될 거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기록이 되면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거죠. 이때쯤 모여야 되겠구나. 아니면 정기 모임이 있다면 이 정기 모임에는 이 멤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발표하게끔 하면 좋겠구나라는 코디네이팅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 지금 빌더스 라운지에서 주로 메인 포커싱을 두는 프로젝트,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걸 이제 민성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되겠죠. 아니, 내가 또 같이 참가할 수 있으면 참가하고, 요게 저의 개인적인 그런 계획이고요. 그거를 지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걸 물어봤더니 오늘 내가 발표할 게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쭉 나오잖아요. 요거를 내 로컬에만 있는 게 아니라 GitHub 레퍼지토리에 올려놨으니까 누구든지 그거를 다운받아서 지금 요것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로컬에 있는 걸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 똑같은 기능을 고비스페이스에 그 기능을 개발해 놓을 테니까 고비스페이스에 그 지금 창발 스페이스에 우리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창발 스페이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비스페이스 그 기능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그거를 맞아요. 그런 거를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할 거야. 지금 이미 기능 개발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맞네요. 미카가 여기 민성님이거든요. 민성님이 이제 기술 검토해서 확인 구현 가능성. 이게 이제 제가 요거를 얘기를 했더니 민성님이 슬랙에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어요. 그거를 또 기록에 올려놨더니 그 기록까지 얘가 또 알려주네요. 민성님이
님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지금 공유를 한 거고, 요 똑같은 일이 앞으로 고비 스페이스에서 일어날 거다. 모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이런 질문 해도 돼요. 빌더스 라운지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면 성진 님이 처음에 제안했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예,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그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간단히 제 비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현재 고비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민석 님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석이고요. 저는 여기 시애틀에서 고비라는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릴 고비 스페이스 계속 말씀하셨는데 뭔가 싶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고요. 고비 스페이스는 소셜 프로덕트고, 카카오톡 그룹챗 같이 이렇게 멤버들이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이룰 때 같이 소통하고 글 올리고 같이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앱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다르다고 하는 점은 AI 네이티브하게 만들어서 이 각 스페이스, 저희는 이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각 스페이스에 AI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가 올렸던 글들이나 아니면은 그 AI 에이전트한테 주고 싶은 다큐멘트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 얘가 그런 것들로 학습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한 커뮤니티가 같이 키워가는 AI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창발 스페이스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물려받아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처럼 이렇게 포스트 형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리플라이도 달 수 있고 뭐 링크 같은 것도 생기고요. 지금 창수님이 계속 이 빌라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올리실 수도 있지만 ads라면은 여기 이제 AI를 이렇게 태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발 AI라고 지금은 만들어냈다가 논의를 이름은 하겠지만요. AI를 태그해서 뭔가 하고 싶은 질문, 아까 보여주셨던 뭐 아직 그 데이터가 들어가진 않아서 답은 하지 못하겠지만 무슨 창발 빌라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걸 여기다 이제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 창발 빌라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포스트처럼 올라가게 되고, 여기 이제 AI를 태그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AI가 답변을 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AI랑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이제 소셜하는 곳이니까 여기 올라오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 이제 답을 답변 했네요.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답변 소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직은 집어넣지 자기가 않았는데 만든 집어넣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소셜하게 하는 공간이고, 여기 이제 채팅으로 가시면 여기에 이제 창발 AI를 선택해서 대화를 하면 이건 이제 나랑 프라이빗하게 내가 뭐 남들이 보지 못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 혹은 뭐 그냥 공개 안 하고 내가 그냥 잠깐 퀵하게 뭔가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런 건 여기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글을 올리면은 뭐 이렇게 널리지 그래프처럼 나와서 가입한 분들과 우리가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지, 뭐 어떤 주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뭐 이런 것 아직 지금 포스트가 많이 없어서 널리지 그래프가 이렇게 잘 완성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세이브드라고 해서 제가 뭐 포스트, 내가 마음에 드는 포스트를 내가 태그를 달아서 내가 좀 저장해 놓고 하는 기능도 있고, 지금 이제 창발에 저희가 발표도 몇 번 했고 해서 멤버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뭐 뉴스레터라든지 뭐 그런 기능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이 세팅스는 제가 이제 이 스페이스의 애드민이기 때문에 있는 기능이고요. 애드민이 아닌 분들은 요 메뉴는 없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뭐 프롬프트도 정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뭐 설명 이런 거 다 정할 수, 뭔가 세팅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에이전트 탭에 가면 여기가 이제 창발 AI를 세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름은 제가 창발 AI라고 했지만 바꾸면 될 것 같고, 시스템 프롬프트도 저희 목적에 맞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랭귀지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할 테니까 한국말로 바꿔낼 수 있고, AI를 만든 AI 에이전트를 에이전트를 만든 만드죠. 네,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창발이 자기만의 우리 창발 빌라가 우리만의 AI를 만들어 보는. 그럼 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애드민으로 여기 더 보시면 이 밑에 이제 링크를 인티그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Hub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슬랙 이런 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구글 드라이브가 편해요.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드라이브 하나 만들어서 이거 애드민이 연결한 다음에 폴더 하나 선택하면 그 폴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얘가 액세스를 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뭐 아까 GitHub으로 저희는 GitHub으로 공유를 하셨으니까 그 GitHub을 연결을 하면 똑같이 그 GitHub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활동을 하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이 현재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때가 되면 어떤 뭐 미팅을 스케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뭐 사람들을 매칭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제공한다든지, 뭐 저희 목적이 AI다, 그래 AI 코딩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그럼 그런 정보를 저희한테 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좀 더 프로액티브한 기능들은 뭐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로서 발전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 드리고자 하고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저희 다른데 저희 이제 인터널로 쓰는 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쓰고 있어요. 막 리플라이도 달리고 막 이미지도 다 들어가고요. 뭐 이런 걸로 저희 버그 같은 것도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누가 글을 올리면 AI가 나의 기록을 살펴봐서 얘 같으면 이런 답변을 달았겠다라고 싶은 거를 그냥 답변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 기능도 지금 연결은 안 되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지금 연결시켜야 돼요. 네,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면서 기존의 이거 SNS랑 같은 거거든요. 네트워크니까 기존의 SNS랑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AI 친화적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크게 기존의 SNS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을 보여주는 SNS거든요. 기존의 SNS는 허구의 나를 보여주는 SNS고 내가 어디 멋있는 데 가서 사진 찍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데 사실은 안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허구의 나를 올려주는 건데 여기는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기록들을 잘 모아놓으면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SNS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가능한 거는 AI가 그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일단 텍스트로만 기록만 해두면 AI는 문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SNS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 말씀하셨냐면 지금 글을 올릴 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내 이름은 뭐 강민성입니다 이렇게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이렇게 들어가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창수님이 지금 작업하신 아까 보여드린 그 공간에서 바로 올려줘 하면 바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코딩을 하던 뭐 이메일을 쓰던 뭐 리서치를 하던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툴을 통해서 내 로컬에 있는 에이전트가 여기다 바로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 때문에 아마 내가 뭘 하다가도 그거를 이제 바로 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몇 가지 좀 덧붙여 드리면 모바일 앱도 지금 저희가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곧 출시를 할 예정이라서 뭐 이렇게 알림을 받거나 아니면 좀 멤버분들이 올린 것들을 좀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하고 퍼스널 스페이스도 있고요. 저희가 스페이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퍼스널 스페이스, 나만 있는 스페이스. 글로벌은 모두가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스페이스들은 멤버십이 있는 스페이스인데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런 거 이제 오늘 점심 먹으러 가서 이렇게 메뉴를 찍어놨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AI한테 커클랜드에 내가 뭐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개인 좀 로그, 버그 같은 것도 이렇게 트래킹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저만 있는 거니까 제가 쓰다가 이제 여기 있는 AI한테 물어보면 뭐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써놓을 때 내 개인적인 거에다만 올려놓으면 나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록을 계속 남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포스트라는 버튼도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영향 얼마나 그게 뭐 어디에 들어 저장되는지요? 여기 올리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클라우드에. 네. 클라우드 용량의 제약을 받네요. 클라우드 용량의 제약은 받는데 여기에 뭐 대단한 것들을 네, 근데 올리진 뭐 않기 막 때문에 나가고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개인만. 근데 여기 이제 리포스트 버튼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글로벌에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커뮤니티에 전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쌓다가 여기도 또 AI한테 이러레이트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레이트를 하다가 나온 거를 커뮤니티에 리포스트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저장하도록 하는 기억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네. 네. 이게 일반 퍼스널 근데 AI나 이런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뭐 챗GPT나 이런 것도 내가 올리면은 거기 이제 세션이 저장되고 기억도 하고 또 내가 말하면은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셜로 옮겨간다거나 이런 기능은 그런 건 없다. 없고 그리고 내가 그 상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 로컬에서 하다가 이렇게 바로 올리거나 하는 기능들은 없고요. 그리고 포지셔닝 제품 포지셔닝 자체가 챗GPT는 약간 퀵 Q&A 같은 저는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냥 빨리 열어서 질문하고 얘는 또 인텔리전스가 좋으니까 질문하고 좋은 고급 답변 받아갖고 그냥 이해하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메뉴를 찍는다고 챗GPT한테 내가 왜 그걸 올리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동기는 많이 안 생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쌓는다는 느낌은 많이 뭔가 이렇게 T와 SNS의 중간 단계. 맞습니다. 네. 그 하여튼 강점을 틈새를 딱 틈새고 그 사이 소셜과 거기 사이를 딱 해서 좀 잘 잡을. 근데 요즘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요즘 유행하는 게 뽀짝이 뭐 이런 어떤 캐릭터를 붙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뭔가 키우고 물어보고 막 그런 경험들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좀 그룹 AI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민성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온라인 상에서 자기 기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고. 이것도 이제 그
인성님이 개발하신 건데 이거는 내 윈도우에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고비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내 로컬에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폴더인데 여기 저희가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라인 상에는 올라가지 않는 거죠. 내 컴퓨터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거기에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도 안 사용해봤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글을 네. 댓글 다는 거. 아 그거는 에이전트에서 그냥 올려달라 원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올렸죠. 네. 네, 그 에이전트에서 하는 네, 거죠. 여기에서 근데 그 지금 고비에 올라가 있는 글. 네. 아 올라가 있는 글을. 여기서 저기 진영님은 뭐 이렇게 보고 뭐 어떻게 하던데? 그거요? 네. 그 기능 없앴어요. 없앴어요? 왜냐면은 헷갈려서 그걸 웹에서 그냥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고비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글을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이거 제 글인데 여기에 이제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내 로컬에 여기에서 복사를 해놔서 여기에 댓글 달아줘. 그럼 댓글을 달립니다. 저거는 링크를 일단 잘못 복사하셔가지고 유저로 복사를. 아까 유저 그 프로필을 선택하고. 프로필을 선택했어요. 여기에서 밑 뭐 그걸로.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윤성님이 올린 글 여기에 지금 창벌 빌라 어떻게 생긴 거냐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답을 알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성진님이 처음에 제안했다고 댓글 달아줘. 이렇게 하면 되죠. 돼야죠. 한번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내 로컬에 있는 거니까 내 로컬에 있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서 여기에 댓글 달아줘 라고 하면 또 댓글을 달아줘. 그래서 내가 일일이 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글을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LLM AI 기능 아니에요? 그 AI 기능이죠. 예. 그러니까 챗GPT의 로컬하고 연결. 저희는 툴만 준 거예요. 저희 걸로 이렇게 답글을 달 수 있거나 아니면 글을 올릴 수 있거나 읽을 수 있거나 하는 툴만 준 거고 에이전트 자체는 이제 원래 쓰시는 에이전트. 지금 저는 여기 제미나이를 쓰고 있고요. 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클라우드 코드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AI는 기존에 그거를 하는 거죠. 올렸나? 여기 뭐라고 돼요? 얘가 청진님이 처음에 제안해 주셨죠.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린 것 같네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리진 않아요. 요거 지금 버그예요. 뭐야? 최근에 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에딧 기능이 안 돼. 로컬에 있는 파일에 대한 에딧 기능이 안 돼. 두 가지가 버그가 있는데 하나 음성으로 얘기하면 음성으로 답하잖아요. 네. 긴 경우에는 중간에 끊기는. 그런 이게 거. 첫 번째 버그고 두 번째 버그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에디시 안 된다. 에딧 기능이 바로 전 버전에서는 됐는데 여기가 안 돼요. 요 에딧 기능도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적어놔요. 제가 저기 샌들로그로도 했었는데 아. 지난주 일요일.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 얘기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자리를 좀 옮겼어야 돼가지고 제가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뭐 개발자하고 피드백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각자가 다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 그 에이전트끼리 이제 뭔가 소셜 인터랙션 그런 거를 이제 좀 사용자의 소셜 인터랙션이죠. 그런 걸 좀 도와주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됐고요. 지향하는 거는 향후에 클로드 코드를 뭐 쓰시다가 그 클로드 코드에 있는 고비 스페이스 클로드 코드가 고비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지식 스페이스에 누가 있고 각 그 구성원들이 어떤 나레지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가 맡기시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수님이 맡기시는 거를 커뮤니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약간 자동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좀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고비 스페이스의 에이전트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프로세스를 해주고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감안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같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민소님이 개발하고 계신 거고 우리 멤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제안을 하면은 개발을 해주시는 거니까 여기서도 우리 빌더스 라운지 모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뭐를 하고 싶은데 이 고비 스페이스나 이걸 이용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과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모임하는 동안에 같이 만들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듯이 저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제안을 했듯이 다른 분들도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게 얘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챗GPT하고 SNS 중간에서 또 하나의 SNS잖아요. 네. 사람들 가입시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AI 기능이 강화된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가 가만 보면은 기존의 레가시라고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도 SNS니까 그 기능을 SNS에도 넘겨줄 수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딱 해서 왜냐면 SNS
SNS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지금 하기가. 사람들이 막 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거의 진짜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코덱스가 그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코덱스가 그 웹 뉴스인가 그게 있어갖고 하니까 웹 쫙 열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올려주고 내가 최근에 했던 글을 좀 지워줘. 그러니까 지워도 주고. 그러니까 아, 코덱스 브라우저 브라우저도 열어갖고. 네. 그런 기능도 같이 하면은 요 기능을 꼭 그 현재 만든 SNS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SNS에도 난 이제 그 막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웹 UI로 하는 건 못 막는 것 같아요. 못 막죠. 조금 느리긴 해요. 좀 느린데 그래서 편하더라고. 내가 글을 지우고 뭐 할 필요 없이 최근에 썼던 내 글에서 좀 다시 좀 리비전을 해줘. 그러니까 지가 또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큰 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기능 개발하고 뭐 나중에 유료로 하면 되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오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가 저는 지금 업무에서도 쓰고 개인적으로도 쓰고 싶거든요. 전에 민상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려니 정말 엑스라로 시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제 개인적인 다큐멘테이션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최대한 관심 있는 거 매뉴얼로 하던 거는 쉬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 이제 토큰 말씀하셔가지고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키라고 태스크하고 메모리? 요즘 메모리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접근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개인적인 거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딴 사람 걸 보고 이렇게 뭐 거기서도 지금 뭔가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본인의 시간이 계속 들어야지 지금 이게 동작되는 음식이라 혹시 어떤 형식이 좀 있으면 그걸로 좀 뭘 한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볼까 하는 게 에이전트랑 서브 에이전트를 좀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 에이전트 하나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든가 그리고 리뷰어를 나만의 방식의 리뷰에는 어떤 원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리뷰를 한 2번 정도 해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 핑퐁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프롬프트 하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다가 거기에 첨부를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가 지금 다 보고선 하는 거라 오래 쓰면 이제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금 청순여고 진행을 되게 잘 사용하시고 잘 정리를 해놓으셔서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되게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 쓰시는지.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매뉴얼로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 분야인 것 같아요. 이거 일을 시키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막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끝인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AI 에이전트가 저는 이제 그림에도 막 관심이 있어서 그림을 좀 배웠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언제 끝내야 될까? 뭐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도 어디까지가 완성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가 끝인지가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도 definition of done이 중요하잖아요. 리퀘어먼트에서. 요것만 하면 네 일은 끝나라는 걸 알려주는 게 그걸 정의하고 알려주는 게 서로 일을 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끝내는 부분을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건 아직까지 그것을 잘 해주는 거는 찾지는 못했고 저는 그 매뉴얼로 하고 있어요. 진영님은 요즘 휴먼 터치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휴먼 터치를 하는 거죠. AI한테 일단 시키고 그것을 제가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끝내는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나왔는데 옛날에 콘텍스트 엔지니어링 말이 있었잖아요. 네. 스킬이라는 말이 또 있다가 지금 그렇죠. 또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나왔잖아요. 네. 그 차이들 좀 이게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죠. 저도 좀. 그래 맞아요. 예. 제가 이해하는 거는 프롬프트는 내가 인간이 AI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프롬프트고 콘텍스트는 그거 포함한 거죠. 이 포함 관계가 그것도 포함하면서 에이전트가 사용되면서 콘텍스트란 개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요 질문을 하면 요 질문이 그냥 AI한테 전달됐던 것이 1세대. 그 다음에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게끔 추가 자료를 에이전트가 모아서 전달해주는 게 2세대. 그게 콘텍스트. 내가 한 질문은 요건데 실제로 AI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만큼이다. 이 AI에게 전달되는 게 이제 콘텍스트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그 프롬프트와 콘텍스트로 이루어진 또 다른 이제 개념인 것 같아요. 요거를 뭐였죠? 가이드라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개념도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일을 진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고비 데스크탑 고비 제품하고 저는 VS 제품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시키면 고비에서는 계속 무한 루프를 돌 때가 있어요. 근데 VS 코드에 있는 클라우드 코드 그 익스텐션에서는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춰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답을 알려주던가 아니면 막 했더니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 답이 충분히 안 될 것 같다라든 뭔가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얘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뭔가 결정을 내려서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그런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아직 고비는 좀 덜 돼 있죠. 그죠? 혼자 다 하니까 그 덜 돼 있는데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들돼 있으면은 그럼 계속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무한루프 도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클라우드 코드에서 안트로픽에서 그게 유출된 적 있잖아요.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너는 그 하네스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 한 장. 말 한 장. 아 그래요? 그래서 말할 때 길들여야 된다. 길들여. 그래서 아 말 기사가 이 발 뒤에가 삐다는 이 침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맞아요. 가다가 편자. 확 찍어가지고 그러면 얘가 말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야생마 그 집에 이렇게 큰 이런 말보다 야생마를 데리고 와서 잘 키우면 훨씬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적토마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천리마 해가지고 하면 근데 천리마 문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잘못하면 내가 100m 가려고 그러는데 1000m 가버리면은 다시 빠꾸 해야 돼요. 맞아요. AI 그거 많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맞아요. 땡기기가 힘들어. 저까지 그래서 하여튼 하네스로 그걸 다 이게 잡아준다는 것 같은데 그 개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내 로컬에도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네스 엔지니어링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랭체인 랭그래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추론 방법론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랭그래프에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 논문들하고 그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로직하고를 보여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추론 방법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방법론들 그 전문가들이 그런 일들 하는데 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요 수학 문제에는 요 추론 방법론이 좋고 어떤 문제에는 요 추론 방법 그런 것들도 다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저가 질문을 하면 요것은 어떤 추론 방법 프로세스를 사용해라라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프롬프트들도 있겠고 그런 것이 있겠죠. 저는 요즘에 보니까 그 에이전트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모르고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에이전트가 몇 개밖에 없는 줄 알고 코덱스하고 클라우드 코드하고 뭐 우리 아마존에 키로하고 몇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리스트를 해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가 되게 좋다고 클라인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월마트에도 코딩 에이전트를 또 자체로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럼 이 코딩 에이전트에는 해자가 없는 건가? 아무나 그냥 만들면 되는 건가? 그러면 LLM은 확실하게 해자가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상당히 힘을 가지는 건데 예. 에이전트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만들어버리면 물론 누구나 만들지만 어떤 에이전트가 더 내 일을 잘하는지는 뭐 다르지 않을까요? 예. 작은 수한 용도를 위해서 만드는 상관은 없겠죠. 그거는 예. 그 용도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LLM처럼 뭔가 누가 잘 만들어서 딱 장악할 수가 없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예 없는 건가? 아니면 에이전트도 뭔가 어떤 코어를 만들 수 있는 건가? 궁금하다.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어려워요. 처음에 제가 에이전트 공부할 때 네. 처음에 에이전트의 정의는 이거였어요. 얘한테 어떤 롤을 맡기면 그게 에이전트예요. 너는 수학 선생이야. 이 질문에 대해서 수학 선생으로서 대답해줘. 너 유치원 선생이야. 유치원 산수 선생이야. 그게 에이전트예요. 걔가 에이전트예요. 거기서부터 발달된 게 지금의 에이전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커서 같은 것도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 또 아마존의 키로 그런 것도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커졌죠. 예. 에이전트의 해자라 그러면은 에이전트 자체보다는 툴이 되지 않나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떤 툴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해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월마트다 그러면 월마트 인벤토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툴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월마트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뭐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에이전트 밑에 이제 저희가 쌓아 올리는 우리만의 컨텍스나 뭐 우리만의 지식 혹은 맥락들 뭐 이런 것들도 뭐 해자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뭐 여러 사람을 다 서브하는 그런 레이어에서는 잘하는 GPU가 많은 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하네스 엔지니어링 뭐 그런 부분도 핫하지만 알아야 되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이제 있는 거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할까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해답을 저만의 해답은 기록으로 삼았어요. AI를 진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잘 활용을 하려면 나에 대해서 AI가 잘 알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AI에게 나를 알려주는 방법은 지금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로 나의 기록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AI가 내 맥락을 잘 알아들어요. 내가 뭐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런 거 없이 질문을 하면 AI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큰데 내 기록이 있다면은 나에 대해서 얘는 알고 있으니까 해답을 낼 수 있죠. 나는 사과 못 먹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 기록이 있으면 야 오늘 과일 쇼핑 리스트 만들어줘. 그럼 걔는 사과를 안 넣을 거예요. 그거는 내 기록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내 기록이 없으면 사과를 넣겠죠. 그렇듯이 내 기록을 많이 만드는 게 AI를 훨씬 잘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해놓은 거를 나중에 제가 접시해서 매뉴얼로 꾼 부분도 러닝을 해서 그게 바뀌었다라는 걸 비교해서 리뷰를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보려고 했던 건 계속 손을 계속 가잖아요. 이게 리니어하게 계속 가거든. 그걸 줄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킬이든 아니면 어떤 지침을 해서 어떤 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메모리나 브레인. 그러니까 물론 껐다가 다시 키더라도 다시 오면 그 기존의 기록 중에 제가 했던 이 주인님의 이게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기 기록을 리뷰를 하면 빨리 자기가 했던 걸 리콜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바뀌어 있네. 저는 그래서 깃을 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비교를 할 거 그거 없이는 진짜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하면 점점 폴더는 늘어나가지고 점점 확인할 건 점점 많아질 맞아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원칙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게 좀 괜찮은 방법이라는 걸 메저를 좀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엔지니어한테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진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미리 자주 내가 사용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프롬프트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자주 사용하는 거. 그걸 그리고 윤성님이랑 같이 개발한 게 orchestrator.yml에 그거를 다 등록을 해놔요. 내가 질문을 하면은 내가 뭐 지시를 하면은 요거는 요 프롬프트를 쓴다. 요거는 요 프롬프트를 쓴다라고 오케스트레이터를 먼저 가서 가게끔 이제 시스템 프롬프팅이 됐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일을 처리하게끔. 그러면은 훨씬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클라우드 코드에서 스킬이 나왔어요. 스킬이 딱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스킬로 등록해 놓으면 내가 그 관련된 지시를 하면 해당 스킬을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와서 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런 방법을 놓고 해서 쓰고 있어요. 진영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디자인대로 프롬프트를 오케스트레이터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스킬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할 때 그걸 리뷰를 시키더라고요. 미팅 노트나 위클리 리프트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각각 자기가 하는 업무 중에 그 만드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내가 리뷰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회의 중에 어떤 회의록에서 내가 까먹고 놓쳤던 것조차도 나의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놔서 이제는 리뷰한 걸 보고서 자기가 내가 이런 것 놓쳤었네 라고 지금 하는 단계로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롬프트를 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리뷰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리뷰어 같은 기능을 리뷰어. 내가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어쨌든 내가 리뷰를 해줘야 되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그 부분을 좀 줄여보려면 리뷰어를 거쳤다가 이게 빠졌네 하고 다시 한 번은 더 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있고 지영님 같은 거 어떤 게 있냐면 뭔가 리뷰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거 안 되도록 스킬 업데이트해 뭐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저는 커맨드 뭔가를 해놓고 내가 여태까지 한 거를 요 커맨드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커맨드 하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쉽을 만들듯이 예를 들어 이렇게 커맨드 쉽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쉽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내 리포지토리 이름을 뭐 말해요. 리포 네임. 커맨드 정의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걸 정의하는 게 제가 막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일단 하고 여태까지 한 걸 커맨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뭘로 정해요? 그럼 커맨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커맨드로 누가 그건 제가 말하죠. 커맨드 10으로 만들어줘 이런 거는 제가 정하는데 그거를 내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했던 거는 10이라는 커맨드로 그렇죠. 되는 그럼 나중에 할 때 뭐 잘못하면은 이거는 업데이트해줘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돌아가는 거죠. 그 태스크 커맨드를 정해놓으면 좋겠네요. 딕셔너리로 만들어 뭐 거기선 왜냐면 리뷰다 그러면은 사실 스킬이 좀 애매한 게요. 이게 막 다연어로 말해야 돼요. 맞아요. 나는 좀 힘들어요. 나는 그냥 커맨드로 슬래시 그냥 리뷰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스킬에 뭐에 이거를 해줘 네, 라고 네. 해야 되니까 네. 그 커맨드도 리뷰 그 스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걔네가 커맨드가 원래 따로 있었는데 합쳤어요. 그래서 스킬에다가 이거는 커맨드용 스킬이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커맨드용 스킬이야. 네, 그러면은 스킬로 참조 안 하고 커맨드로만 호출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커맨드가 몇 개는 있는데 사실 잘 안 그래요? 쓰거든요. 저는 그냥 API 코드 쓰든가 커맨드 가끔 쓰죠. 뭐 이렇게 클리어하고 뭐 토하고 뭐 하듯이 할 때만 쓰지. 근데 그렇게 계속 쓰지는 않아서. 근데 반복적인 게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인성님이 단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진영님하고 같이 만든 이거 커맨드요? 네, 아니 고비 데스크탑이요? 같이 만들죠. 네. 이거 만든 동기가 있어요? 네, 동기가 그 진영님이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영님은 뭐 제가 계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PKM이라는 Personal Knowledge Management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네. 또 그걸 하는 툴 중에 옵시디언이라는 툴이 네, 있어서 네. 그걸 통해서 자기 지식 관리를 많이 오래 하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AI 나오면서 에이전트를 이용한 PKM에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그 커뮤니티를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멤버로 참여를 했고 이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자동화를 돌리거나 에이전트를 구동하거나 뭐 보이스로 내
제가 말로 PKM을 한다거나 하는 니즈들이 있었어서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데스크탑 앱을 진영님이 같이 개발해보면 어떻겠냐 하셔가지고 참여해가지고 그거는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필요를 따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얼마- 거의 트렌드가 트렌드에 네, 지금 왜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옵시다를 쓰는데 네. 이거 에이전트 뭐죠? 저기 카파시티? 일리아? 카파시티 얘기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있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난리지가 계속 쌓이니까 상수님 되게 정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다큐멘터리 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최근이 아니라 전부터 뭐 책을 쓴다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되게 다큐멘터리 했는데 이게 이제 매뉴얼 하기에는 벅찬 거죠. 점점 늘어나니까. 근데 그 여전히 근데 막 이렇게 용어들이 니시야. 예 이게 용어들이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맞아요. 예. 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열정. 그래서 맞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걸 좀 낮춰야 이게 상품성이 있고 좀 더 보편화될 수가 있는 거 저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PKM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해서 네. 되게 했는데 아까 그 헬스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운동이 좋은 건 다 알지만 네. 모두가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이 생긴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모두가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열심히 저는 하지 않는다는 접근도 맞는데 어려우니까. 예. 근데 그 말씀 너무 마음 벽을 먹고 해야 올려놓고 올라와. 아, 근데 이건 이건 아니다. 아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의 키라고 봐요. 왜냐면 개발자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 프로그램, 저 와이프가 맨날 그러고 된다더니 안 된다. 근데 그 되려면 당신의 그 니즈를 맞추려면 이건 완전 그 디테일까지 2% 1%까지 맞춰주면 그거에 돼요. 그럼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네.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어려워요. 거예요. 네. 개발자 입장에서 또 굉장히 넘어가야 할 산이 왜냐면 저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했지만 저 민성이한테 따로 물어보는 데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직관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A/B 테스트라고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테스트 다양하게 안 해봤거든요.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이게 또 네. 가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 말씀하신 갭이 뭐 KM이라는 것도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 많이 쓰는데 네. 그렇게 퍼스널 나리지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까지 쓰고 옵시를 많이 쓴다라는 건 나중에 알았고. 근데 생각보다 스레드나 딴 데 가면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팔로우하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거 PKM뿐만이 아직 아니라. 굉장히 소수고 이 모두가 PKM을 할 것이다. 저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그 PKM 처음에 우리들이 공부할 때 저도 몰랐었는데 새로 이제 배운 건데 우리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게 고비 스페이스잖아요. 네. 웹을 통해서 SNS 형식으로 X처럼 아니면 스레드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같은 방식으로 뭐 다가가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거고 점점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는 거고. 그리고 PKM이라는 것도 기록을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 일기 쓰는 거 좋다 하지만 일기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기록해두면 좋다 하는데 정작 기록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지금 민성님이 이게 고비가 스타트업 이름인데요. 민성님이 하는 스타트업. 원래는 이 글래스였어요, 이거. 메타 구글 글래시스처럼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I가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일기를 안 써도 내가 안경만 쓰고 다니면은 하루 일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아직 기술이 완벽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또 제공이 되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에이전트를 회사에서 써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정말 지금 PKM 말씀하신 게 사실 에이전트 쓰기에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다른 랭귀지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컴퓨테이션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PKM 지금 다 리드미 파일 이거 다 막다운이라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파이썬도 그래도 되게 많은 이게 쉽게 편집이 되고 저장이 되고 있어서 저도 처음에 제 개인적인 자료를 다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거나 다 뭐 닥스에서 바꿔서 MS 워드 했다 텍스트 파일 다 아직도 회사에서 텍스트 파일 쓰거든요. 그냥 메모장 쓰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심플하고 싱크 안 해도 되고 해서 쓰는데 찾고 근데 아마도 조만간 업무에서도 다 리드미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이걸 다 기술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러니까 결국 제 관리도 편하고 얘한테 철저같이 시킬 수도 있고 딱 거기에 한국 정부에서도 마크다운 쓰는 그래요? 움직임이 있다고. 있어요. 네, 정부 문서에 한글 파일 더 쓰지 말고. 마크다운 너무 편하고. 그렇죠. 그게 또 약간 또 HTML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크다운이 길어지니까 음. 그게 또 사람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또 HTML 마크다운은 저는 막다운 항상 프리뷰로 해서 보고 따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미나이 뭐 그록 뭐
챗GPT 다 물어보잖아요. 그거 다 막다운이네요. 카피해서 넣으면 바로 막다운이에요. 걔들. 그러니까 걔들이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AI가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지금 하는 그 랭귀지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막다운이라서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네. 이 텍스트를 읽어서 이해하는 거는 사람보다 AI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앞으로 사람이 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AI한테 주면 금방 이해해서 나한테 정리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걸 알려주는데, 그래서 마크다운을 읽기도 힘든다고 하셨죠? 맞아요. 글자 많으면 읽기 힘들죠. 근데 그 마크다운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를 사람이 읽을 필요 없이 그냥 AI한테 주면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AI가 그걸 읽고 그 부분 딱 뽑아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마크다운은 이제 인간을 위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에 네. 마크다운이 짧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보는데 AI가 요즘 쭉 만들어버리니까 예. 나중에 뭐 저장해놔도 너무 복귀 많고 그래서 근데 이걸 HTML로 바꾸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기해요. 콘텐츠,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기록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유튜브로 만들든가 짧은 글, 주제들 토픽을 가진 글로 만들든가 HTML로 만들든가 그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요즘은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안 쓰더라고요. 파워포인트 그죠? 그냥 HTML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버려갖고 그냥 이렇게 하던데요. 그 다이나믹스 좀 주고 그래프도 넣고 막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은 KM이도 아주 중요한 여기 들어오셨는데 KM 네, 이제 중요한 들어오셨네. 건데, 근데 어찌 보면 저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로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다 넘버로 다 저장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 이게 정규화된 데이터만 관리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또 비정규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정규화라는 얘기가 DB로 관리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딱 데이터가 이렇게 숫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딱 돼 있고 뭐 그다음에 약간 뭐 저 DB 자체가 이제 조금 플렉시블하게 됐지만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데이터는 뭔가 숫자로 정리할 수 없는 글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걔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걔들이 안 되면 얘가 좀 그 안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뽑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크다운이든 뭐 PDF든 할 때 그런 데이터 그런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벡터에서는 사실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비슷한 그저 문맥상 비슷한 것만 갖고 그쵸. 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카파 씨가 이야기한 그 MD 파일을 하고 그걸 직접 난리지로 이렇게 줘서 AI한테 하면은 더 정확하게 얘가 이야기를 파악을 해서 그렇죠.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DB 회사가 아마 여기까지 지원은 안 하고 조만간 지원하겠죠. 이제 앞으로는 DB에다가 이제 지금은 다 벡터 데이터는 다 들어가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이 마크다운 데이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죠? DB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오라클 같은 SQL 형식이었는데 네. 나중에는 나는 SQL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이슨 형식으로. 그게 이제 또 이제 MD로 바뀔 수가 있는 그렇게 거죠. 그래서 그게 난 SQL로 바뀌었다가 지금 벡터 DB로 바뀌었다가 또 한 번 또 혁신을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이게 한쪽으로는 퍼스널 난리지고 예. 한쪽으로는 그 정보 자체가 자꾸 바뀌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퍼스널 왜냐면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예, 바뀌니까. 그렇죠. 지금 AI는 그냥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아마존은 되게 다큐먼트 헤비한 org잖아요. 거기서는 마크다운 이런 뭐 논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우리도 지금은 다 개인 선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 개인 예. 그 막 회의하면은 다들 뽑아가지고 10분씩 읽고 시작하고 이런 컬처가 있나요? 그때는 그냥 닥엑스 같은 걸로 하는 거. 우리가 다 그 하는데 걔가 좀 마크다운하고 비슷해요. 좀 퀵이라는 쓰는데 퀵으로 하시는구나. 몇가 비슷. 그럼 게 AI가 걔도 읽고 그렇게 하겠네. 지금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그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예, 얘기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각자 그 가지고 있는 소개하고 싶은 프로덕트들 이제 소개하는 순서인데 그 진영님 있고 민수님이 있을 건데 민수님 지금 계신가요? 손민수. 예. 저 듣고 있었습니다. 예. 듣고 계신. 그래서 그 진영님 각자 이제 한 5분씩 하는 걸로 하죠. 그 발표할 내용이 있으신 분. 그 진영님 먼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화면 공유 좀 할게요, 그러면요. 예. 잘 준비되어 있는. 네, 일단은 링크를 KM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문가분이 안 계실 때 KM 이야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겁니다. 제 화면 보이시나요? 예. 네, 오늘은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이게 그 워싱턴주 놀거리 맵인데요. 제가 그 일하기 싫을 때 한 땀 한 땀 쌓아 올려가지고 상당히 쓸만한 저 나름을 쓸만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도가 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트레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의 트레일이라는 것은 하이킹 트레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자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픈은 이제 완전 줌이 약간 깨지는 거예요. 오픈은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문제없이 가실 수 있는 거고 스노우 기어는 이제 지금 눈이 좀 덮여 있어가지고 스노우 기어가 필요한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파이크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젠이라고 하는 그런 거. 클로즈는 이제 뭐 나무가 중간에 쓰러졌다든가 해가지고 갈 수 없는 도로가 다 그런 거고.
보시면은 오픈된 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웨스트나 산을 좀 피한 곳에 있고요. 산이 좀 깊은 데는 아직도 다른 데 많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매일 바뀌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하루 전에는 이거 오픈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에 좀 회사를 좀 쉬었는데 올해는 쉬진 않는데 어쨌든 좀 재밌는 게 시간이 있을 때는 굳이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 다시 바빠지니까 뭔가 놀거리를 찾으려는 욕망이 강해져서 그래서 놀거리를 찾아보자. 근데 이제 어딜 가는데 가장 바틀렉이 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정보들이 다 WTA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트레일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가 지금 트레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최근에 누가 다녀와서 이거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데 이걸 정보를 다 매일 일일이 가보지 않고 한 곳에서 볼 수 내가 가고 싶은 트레일이 여기 눈이 놓았구나 이런 것 바로 알 수가 없는 취지에서 어쨌든 재미있게 만들다가 보니 캠프사이트도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휴게소도 추가하고 나중에는 이제 골프장까지 추가했는데 재밌는 게 골프장의 분포와 트레일의 분포는 거의 반대입니다. 트레일이 있는 곳에 골프장이 없고 골프장이 있는 곳엔 트레일이 없고 그러네. 새로운 발견을 하시네. 그런 재미있는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래서 놀거리를 찾으시는 분들 이걸 보시면 좀 좋은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예약 정보 이런 거 그 사이트가 있는 거 바로 예약하시면 캠프그라운드 맞아요. 시드 산 사람 필요한데. 그러게요. 이 서북미에게 세틀 거만 만든 건가요? 그게 이유가 다른 사이트 지금 아까 말씀드린 WTA라는 사이트가 시애틀 워싱턴 트레일 어소시에이션이요. 여기서 만들어 정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트레일 정보는 시애틀 워싱턴 기준이고요. 크롤링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다리다 잠깐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정말 일하기 싫을 때 그냥 클로드 좀 일하셨는데 토큰 남을 때 그냥 토큰 맥싱하는 그런 용도인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제 공유도 하고 URL도 따고 얘도 지금 제 맥미니에서 돌아가는데 매일 어쨌든 이것도 이제 보면은 매일 WTA라는 사이트를 크롤링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근 트림 리포트를 서머라이즈해서 이 스테이터스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나름은 또 AI 프롬프트도 들어가고 토큰도 좀 쓰고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트레일 상태 분류해가지고 DB 인제스트해서 여러 가지 게 있고 근데 이제 처음엔 이제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 갖고 만들고 있으면 와이프가 이제 그걸 보더니 원래 이게 드라이빙 타임이 있었거든요. 드라이빙 타임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 트레일까지 근데 그걸 밸류 기준으로 했다고 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들이 헷갈릴 수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은 피드백을 좀 받았을 때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기준을 이걸 오픈했을 때 그 사람을 인식해갖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을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능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죠? 가능은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그 시간 같은 거를 그 사람 기준으로 드라이빙 타임을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구글 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제가 돈 내야 돼요. 엔지니어링 돈 내야 돼요. 뭔가 부업보다 본업이 돼가는 느낌이라 이게 취미로 하다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일단은 스크래핑을 하는데 스크래핑을 얘네가 어쨌든 원데이터를 가두잖아요. 근데 여기도 자체 맵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여기서 갖고 있는 맵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좀 애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스노우랩스라는 게 있네. 그걸 보면 되는 건가? 이런 정보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 이런 건데 이거를 여기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가다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도 이제 아까 성국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미로 만들다 보니까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쓰지? 그 넥스트는 뭐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그걸 만들고 나서 하니까 조금 만들기 전에 그런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근데 너무 고민하다 보면 그냥 처음부터 포기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써보시고 한번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매품인데 이 정보를 제가 API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트레일이라는 정보 그걸 가지고 제가 최근에 로드 트립을 플래닝 해주는 이거는 클로드 스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뭐 첫날은 이렇게, 뭐 2박 3일 캠핑 트립이라고 그러면 둘째 날 이렇게, 셋째 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좀 공개를 하고 싶은데 진영님 제가 그거 써봤어요. 써보셨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뭐죠? 고비스페이스에서 이거 좋다고 제가 댓글 달았잖아요. 예, 꽤 제가 다는 안 가봤는데 그 폴란드를 하려다가 와이프가 그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근데 저 꽤 뭐랄까 실제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나름 꽤 저는 일주일 계획을 별로 많이 세우기도 하고 나름 잘 쓰고 있었던 전 여기까지고요. 안 되는 것보다 그 뒷단계가 어렵고 저한테는 저 같은 사람은 뒷단계가 중요해 보인다. 이거 퍼블리시 그냥 도메인 따가지고 하는 것까지 했는데 뭐 무슨 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만약에 법적으로 만약에 디펜드해야 될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마무리할까. 다들 좀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그런 여행 계획 세우는 거를 아주 잘하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있고 와이프한테 소개해주면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가 또 아이디어가 또 많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개발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트레이드를 제가 코로나 때 여기 살면서도 다니지를 않다가 트레이드가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 줄 처음 알아요. 이렇게 오래 살아도 왜 안 다니면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니는 것과 아는 것은 또 다른 얘기. 다녀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좋은 데가 있고 알았는데 그게 또 어디를 그 다음에 넥스트 어디를 가야지 이렇게 정복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를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추천해주면 이렇게 코스를 정해갖고 이렇게 왜 처음에 이제 트레이드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요 정도 레벨로 한번 어떤 그 다음에 여기 갔어 좋았으면은 여기 한번 어떻으냐 이런 걸 좀 한번 넣으면은 그거 굉장히 왜냐면 그런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추가해 보시면은 이렇게 파퓰러해질 수가 있겠다는 생각. 그 정말 좋네요. 제가 가이아 앱에다가 계속 제가 갔다 온 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히스토리를 보고 휴전 알고리즘 돌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긴 하겠죠. 이게 숫자가 아니라 숫자만데. 여기다가 뭐 그런 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립 바인더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다니신 트레이를 여기다 넣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트레이 추천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고 스테이터스 정보도 있고 이런 메타데이터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popularity, 뭐 elevation gain, 뭐 길이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드라이빙 정보 여기는 보이는 시애틀 기준 3시간 반에 사실 가깝진 않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은 회원 가입 이런 게 없는데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트립 세이빙 이런 걸 넣으면은 좀 개인화된 추천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를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셔서요. 무료 시험 뭐라고 하냐 무료 그냥 트레이드 이게 해서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고 불편하고 또 필요하는 것들을 자꾸 애드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부업이 이게 전업이 돼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 포텐셜이 보여요. 저는 사실은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잘 만드셨다. 이거 중요한데 이런 거 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는 일 그만두시고 가이드 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인가요? 워싱턴주 가이드. 충분히 성산입니다. 네, 가능성이 나이 들어도 좀 할 수 운동 쪽이니까. 제일 좋습니다. 좋은 트레일 많으니까 찾아서 해보시고 처음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수님도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10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셋업은 준비되고요. 사진만 한 장 찍었거든요. 이제 제가 프로젝트 한 거는 일주일 정도 됐고 아까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밤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너무 이게 힘드니까 시스템 스스로 고쳐보자 한번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지금 일단 한번 MVP를 한번 만들고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됐는데 한번 제가 아이디어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 좀 오픈이 안 되나요? 화면 공유하신 것 같은데 화면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안 보이나요? 하얗게만 보이는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오픈해야 열리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다. 카메라로. 이제 와.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들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 역할이 다 이게 좀 분리돼 해놔가지고 이제 게이트 키퍼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저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놨거든요. 진영님은 스페셜리스트는 AI를 쓴 애들이고 AI까지 게이트 키퍼들은 다른 거 습득하는 애들. 그래서 얘들이 계속 어떤 특정 시스템을 아주 들여다보는 애들인데 이 리소스 에이전트는 계속 그 리소스만 이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보는 애. 뭐 아니면 로그 스크래퍼는 로그만 이제 계속 이제 보는 애. 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놨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보다가 유스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로그가 아니 소스가 뭐 CPU 같은 게 올라간다, 메모리가 올라간다 하는 거를 보면은 얘가 일단 얘는 똑똑한 애가 아니니까 얘는 일단 그래서 얘가 그 로그 스크래퍼랑 얘기를 해서 야, 리소스가 이상한데 네 쪽은 문제가 없냐 하면은 로그 얘가 또 로그를 막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 오라클 에이전트라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되게 이제 그 전에 로그 에이전트라는 애가 있는데 이 스크래퍼가 긁어온 데이터를 이 에이전트는 AI를 써가지고 분석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로그인지.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그 판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오라클한테 보내면 얘가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이쪽에 AI 라이브 커멘터리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오픈 API나 클라우드로 가면은 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올라마 이렇게 그걸 써서 좀 해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얘네들 보내온 데이터를 토대로 AI 이제 결론 내리는 이거는 문제 있다. 우리끼리 뭐 리서치를 해보자 아니면은 사람을 불러야겠다. 뭐 아무튼 이런 거 명령을 내리고 이런 컨셉인데 이게 제가 그 에이전트 AI로서 주소 들어가지고 그냥 그 컨셉만 갖고 만든 그거.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좀 인간 개입 안 하고 지네들끼리 한번 시스템 문제를 풀어보게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이제 AI가 여기서 막 문제가 좀 떠들어도 보는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안 믿잖아요. 네가 무슨 그래서 항상 프롬프트를 어떻게 했냐면은 네가 무슨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항상 이쪽에 보시면은 이 에비던스 카드가 있거든요. 이 에비던스 카드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말을 해라. 이렇게 좀 프롬프트를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타임라인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게 웹사이트 주소 한번 찍어서 근거를 알려하려고. 이건 로컬호스트 아무래도 로컬호스트. 예, 혼자 개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 친구도 지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진만 보고 글씨도 안 보여서 나는 이게 뭔지 이게 지금 어제 화질에 또 찰사가 있으면은 뭐 로컬 호스트를 깔아갖고 한번 뭐 데모를 한번 위에 AI 온 한 번은 이게 노트북으로 돌리니까 이 오프라인 이게 모델이 엄청 높더라고요. 자료를 그래갖고 이 AI 이게 유튜브 보시면은 상단 타임 AI 오프를 끄면은 AI 기능 없이 그냥 매트릭만 보이는 약간 이렇게 하고 또 키면은 이제 분석이 가능하게 이게 그래서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을 하면 일단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지금 이 앱이요 로컬 리소스를 옵티마이즈하는 그런 건가요? 이거니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그 문제가 민- 예시가 뭐가 있어요? 민수님이 공무원이신데 그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을 새벽에 2시에 했었대요. 시스템 사용하는데 공무원 시스템이요? 거기서 뭐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테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AI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분석해서 해결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시는 로컬이 거예요. 아니네요. 예. 그래서 그 유스케이스가 뭐냐면은 한 몇 주 전에 여기 보시면은 UI 캡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앱인데 여기서 유저가 여기서 로그인하고 패스워드를 하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무한쿠 돌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전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얘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 UI를 스스로 로그인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얘가 이제 로그인 안 되네 하면은 UI 캡처는 여기서 이제 에러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 에러 같은 거를 AI가 보고서 이거 에러 떴다 해가지고 이제 오라클 에이전트 주면은 얘가 또 이제 다른 로그 에이전트들하고 얘기를 해서 왜 유저가 로그인 못하느냐 이 분석까지 해서 분석을 보여주는. 결국은 지금 단계는 분석이지만 결국적으로는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추적을 했냐면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했어요. 이 에이전트들 하는 거 들어가고 로그 확인하고 리소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서버를 발견해서 리스타트를 떴죠. 그러니까는 이제 CPU가 내려가고 뭐 아무튼 그래서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 이거를 사람이 하려니까 아주 그냥 힘드니까 이거를 좀 맞아요. 저도 예전에 클라우드 관련된 회사에 있을 때 비슷한 거에 있었거든요. 뭔가 클라우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담당자를 정해서 하루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1단계는 누구한테 연락하고 2단계는 누구한테 연락하고 3단계는 무슨 임원한테 연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이거는 지금 그거를 AI 에이전트가 대신 하게끔 하는 그런 접근은 꼭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에이전트
에이전트별로 자기가 맞는 분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을 내리게끔 하는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때 그 문제라고 파악해서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게 아이디어가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냥 그런 거라고.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9시에는 나가야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을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더 개발을 하시고 다음에 더 자세하게 구현되는 것 아니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던지 좀 디테일하게 같이 얘기를 하면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컨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는 성수님하고 민수님이 발표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는 게 병인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AI를 사용하는 모습을 성수님께서 보여드릴 테고 또 민수님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무원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맞닥뜨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예. 이걸 지금 로컬만 있고 아직은 그 어디 웹사이트 어디 안 올리신 거죠? 이거요? 민수, 예. 이거는 지금 그냥 저 사이드 프로젝트로 네. 매니저한테 허가는 받았지만 거의 제 개인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 저는 이제 관심이 생겨서 한번 그 좋은 아이디어 발상이라서 제가 한번 타치해보고 만져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그래도 너무 제가 그럼 로컬로 한번 앞으로 셋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사진도 사실은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이 뭐라고 쓰신 건가 저는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AI 에이전트. 네. 네, 말씀 마저 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에이전트 AI로 구성한 건데 이게 에이전트 AI가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제대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도 그러면 그냥 친 건가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IT 일하시는군요. 예. 일단 오늘 시간이 또 지나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내용 기록한 것들도 이제 공유 드리고 다음 모임은 또 이제 의견 모아서 같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